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오늘은요,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찾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한 추위가 계속되면 어김없이 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나이가 조금이라도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시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특히나 중요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치매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장수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들로만 골라왔으니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접수받고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보험 든든하게 준비하는 건 필수인데요. 오늘은 80세 청춘을 위한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아우, 추워.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추워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강하시죠? 그리고 요즘 막년에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아주 기억 남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임에 가시면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다 모이시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얘기를 하는데 꼭 공감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노화 세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0세 어르신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청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80세 되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그 나름의 청춘이신데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건강 그리고 돈 이런 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냐면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닥치는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80세 청춘이신 분들이 앞으로 20년, 80세이신 분들이 앞으로 30년을 사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다 괜찮은데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혈관이라는 것은요.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혈관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혈관이 늙어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에 있는 혈관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걸 고민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보험료를 먼저 보여드려요. 남자 어르신들은 34,000원, 여자 어르신들은 32,000원. 우선 아무리 좋은 보장이어도 보험료를 내가 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건 좋은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험을 어제도 밤에 11시 20분까지 제가 약관을 들여다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약관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보험료를 얼마 내게 되지? 이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출발은요.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면서도 보험료는 3만 원 전후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실속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약관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은요, 똑같은 뇌졸중, 여기도 뇌졸중 이렇게 돼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70세, 80세 되셔서 그때서 내가 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했더니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가입하신 약관에는 이 부분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전체 이런 질병 분류 코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약관을 다 살펴봐요. 제가 비교를 한 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 약관 중에 각각의 보험회사가 어디는 길쭉하게 생겼고 어디는 넓적하게 생겼는데 공통점은요, 두껍다는 거예요. 이 두꺼운 약관에 질병 분류 코드에 들어갔더니 어떤 회사 약관은 심장질환이 이렇게나 많이 다 빼곡히 보장이 되고요. 어떤 회사의 약관은 이 부분은 없고 80%는 되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듬성 빠져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빼곡히 다 들어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라도 이때는 돈을 못 드려요. 이렇게 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우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약관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런 약관을 제가 가지고 왔다는 거.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엔 진단에 관련된 질병 분류 코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어르신들이 앞으로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면 정말 병원에 갈 때 도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떤 수술을 많이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연 류마티스성 동맥판 장애. 말이 어려운데요. 일단 류마티스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판막에 장애가 오면 수술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단일 건으로는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류마티스성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심장에 관련된 혈관에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수술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떤 수술은 이렇게 안 되고 어디는 다 되고 이제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약관을 꼭 살펴보셔서 주변에서 약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 정도 더 물어보셔서요. 이런 약관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90세 됐을 때 자녀들한테도 내 스스로도 원망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약관 보여드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진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얼마를 받을까? 이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돈을 얼마 받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진단비는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비싸게 내야 하니까 뇌혈관 허혈성은 일단 200만 원이라도 80세 어르신들이 진단비를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스텐트 삽입 1,500만 원인데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셔서 막상 심장이 막히거나 뇌동맥이 막혔을 때 수술하시는 것보다 점점 좁아진다는 걸 알면 미리 스텐트를 삽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징은 스텐트 삽입을 한번 하시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6년에서 7년 정도 되면은 두 번째 스텐트 삽입, 최장 10년이면은 어쨌든 혈관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 3만 원, 4만 원 낸 보험료로 저렇게 스텐트 삽입을 했을 때 한 번에 1,500만 원씩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혈관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서 어느 부위에 약간 찌꺼기가 차기 시작해서 막힐 것 같다. 이러면 하게 되는 스텐트 삽입에서도 저렇게 1,5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도 특별하게 심장병은 아닌데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이런 것도 시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1,500만 원. 이것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우선 1,5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앞에 이야기하신 것들이 다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씨 보이시죠? 당뇨 고혈압. 당뇨라는 게 이 생활이 선진화돼 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영양소는 많은데 몸으로 많이 안 움직이고 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수술비 6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납입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이 앞으로 100세 그 이후까지 보장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조건 정도로,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얼마를 받나 이런 건데요. 또 설계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건데 좀 어려워요.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합산해서 앞에 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텐트 삽입을 하면 1,500만 원을 받는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 설계 요령은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담보라고 하는데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혈관 질환, 그다음에 나머지 수술비를 이렇게 하고요. 밑에 당뇨까지. 이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줄 늘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복층 설계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만 된다면 네 가지에서 돈을 몽땅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복층 설계를 하는 요령이 있어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텐트 삽입을 했을 때 1,500만 원, 부정맥 수술을 했을 때 1,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설계 요령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앞에처럼 1,5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보험료는 34,000원, 3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이것만 있느냐? 또 다른 플랜을 한번 제안을 해드릴 텐데요. 앞에 보신 것처럼 1,500, 1,500, 600, 200 이렇게 하는 설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약간 더 가볍게 또 다른 B 플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은 수술비를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종 항목들에 대해서 많이 받느냐, 작게 받느냐, 아니면 길게 하느냐, 다른 회사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항목을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다 담았는데 약간 양을 작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저보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70세, 71세에도 34,920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약간 더 낮추어서 전체 항목을 다 가져가는 이런 두 번째 플랜까지 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직도 80세이시지만 60세이시지만 마음은 20대, 30대 청춘을 그대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이 계속 문제가 생겨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3만 원, 3만 5천 원으로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적금을 1년 내내 들어도 1년에 40만 원이 안 모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수술할 때 3만 5천 원 낸 걸로 1,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수술비가 나온다면 3만 5천 원의 값어치로는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화된 전략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혈관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플랜으로 오늘 준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에는요.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죠. 80세가 넘어가면은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큼이나 대비가 필요한 게 이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합니다.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뭐 거의 95% 이상이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또 예방 차원에서도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 질환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정보를 소개해드렸어요. 자, 김경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꽤 많은 나이잖아요. 80세인데도 비갱신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비갱신으로도 뭐 가능한데 80세에 비갱신으로 한다는 거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세가 넘어갔다 하면 10년이나 20년 갱신도 괜찮은 게요. 일단 10년 정도 보장을 하시는 것 때문에 보험료를 굉장히 슬림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갱신 때는 내가 수술을 한 번, 두 번 했을 경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올라가면 어떤 전문가들도 갱신형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비갱신형으로 너무 비싼 돈을 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고 나는 계속 내야 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올라가면 슬림하게 하고 갱신형을 더 추천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갱신과 비갱신 모두 가능은 하지만은요,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10년이나 20년 등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똑똑한 방법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효도 선물로 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 혈관 질환이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께 필요한 보험이잖아요. 예. 좀 적절한 상품이 맞을까요? 80대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온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잘 안 되는 신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혈관 질환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꼽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혈관 질환이 자녀 입장에서나 당신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담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상해에 관련된 그 노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해로 다치시면 이 몸이 쇠해지셔서 결국은 활동을 잘 못하시면 폐혈증 막 이렇게 진행이 되시거든요. 첫 번째는 혈관, 두 번째는 상해, 이것들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3만 원대에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 필수로 선물로 한번 준비해 드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혈관 질환 보험을요, 진단비와 수술비로 든든하게 좀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80세도요, 2대 질환에 대해서 일단 2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이후에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술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자주 하시는 스텐트 삽입술 같이 이런 수술을 할 경우에도요, 무려 1,5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저렴한 보험료로 노후 대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 대비도 확실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의 들으시면서 생기신 궁금증이나 내 보험 상담 그리고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19 많은 연락 주시고요. 또 꼼꼼한 상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 치매보험입니다. 오늘은 치매보험에 관련해서 박주영 전문가님 모시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많은 질병 중에 가장 무섭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게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또 너무 고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늘은요, 치매보험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몇 가지 상품도 추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부분 요즘 이제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장수시대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고 그 간병에 대한 부담 또는 병원비 그리고 요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회사 어떤 걸 고를지 모르는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제가 몇 군데 회사를 좀 비교해서 상세하게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품을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기억력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노화, 퇴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이제 행동 장애까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인지 기능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서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 예.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파킨슨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파킨슨 병보다는요 알츠하이머, 즉 노화와 퇴행 때문에 일어나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고나 외상성 사고 또는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이런 질병이 왔었을 경우에 혈관 장애로 인한 이런 혈관성 치매, 이걸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치매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 72.5%가 가장 많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발병률이 높고 실제로 가장 높은데 우리가 이거는 뇌세포가 퇴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나이 들면 나타나는 거죠. 나이를 안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건강하지만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 중에 하나다. 살아있는 동안에 거의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죠. 예전에 비해서 정말 네. 생존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네. 많이 들면은 많이들 이제 치매 예.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그렇죠.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겠네요. 그렇죠. 네. 알츠하이머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60대, 70대일 때도 뭐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산다고 했었을 때 바로 예. 치매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왔던 건데요. 요즘은 이제 좀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대비할 수 있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다. 그리고 나머지는 혈관성 치매가 약 11.3%인데 이 부분 또한 뇌 혈액 공급에 문제로 생긴 혈관질환 계통이죠. 그래서 뭐 사고로 뇌를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혈관성 치매도 상당히 많다. 이제 50대 이후에 상당히 뇌혈관 질환이 많기 때문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타 치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킨슨 병을 비롯해서 루이체 치매, 또 알코올성 치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알코올을 많이 좋아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회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그게 치매에도 영향이 직접적인 있죠. 영향이 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알코올성 치매는 사실 치매에서 보장을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알코올성 가안이나 알코올성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음주를 좀 줄이면서 건강하려는 것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오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제 치매 환자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8가지 팩트가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겠죠. 첫째는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사회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노인 인구수가 많고 또 생존도 오래 하기 때문에 발병 확률이 높고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하니까 약 10%는 현재 치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 중 7명, 약 70%는
여성이라는 거죠. 남성보다 여성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발병률도 것도 높아지나 봐요. 있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물론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더 한 7년, 예. 평균 7년 이상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좀 더 필수품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분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 중에 40.3%, 약 40% 이상이 현재 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85세 평균 수명이 이제 90을 가다 보니까 70에서 85세 사이에 치매 환자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 85세 이상도 40%가 넘는다고 하죠. 오, 예. 그래서 장수할수록 치매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그 간병 유병 기간,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 12.6년인데요. 이 또한 점점 지금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치매 발병하더라도 12년 이상, 13년, 15년, 20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병비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연관 치매 관리 비용도요, 약 2,053만 원이니까 월 180에서 200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이라도 마련해 놓으면 예, 나중에 좀 대비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8가지 팩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걸 명심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치매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병에 대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치매는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종류도 많이 보셨지만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CDR 척도 1, 2, 3점으로 나누는데요. 예. 0점이나 0.5부터 해서 5점까지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예, 중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0이나 0.5는 치매 전 단계라 치매라고 하지 않고요. CDR 척도 1점부터 경증, 중증도, 증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CDR 척도 1점부터 진단비가 나가고 중증도 2점에서도 진단비가 나가고 중증일 때 진단비와 생활자금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네. 경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이 네. 치매가 낫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치매는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낫지 않고요. 앞으로 진행만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완치에 대한 이런 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중증도나 중증, 경증을 벗어나서 중증도나 중증 치매가 실제로 10명 중 4명이라고 하니까 점점점 심화되는 중증으로 가는 이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간병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상세하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볼 텐데 최근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치매보험의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네.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들이 각각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네. 했는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CDR 척도 1점인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요. MRI나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실제로 보면 증상은 나타나는데 이 영상에는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치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약관을 통합해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동등하게 적용을 했는데 전에 기준 같은 경우는요. MRI나 CT 뇌영상을 반드시 해서 나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일이 예전에는 있었고 그럼 경증일 때 돈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웠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였었기 때문에 애매했었는데요. 실제 치매이긴 하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요. 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각이었던 것을 기준을 동일하게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경정신과나 전문의에서 진단서는 당연히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MRI 뇌파 검사, 뇌 척수액 검사 이런 것들은 필수로 예전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예전에 예. 비해서 조금 더 굉장히 받기가 수월해졌다. 네, 그러네요. 예, 보시면 되겠고. 생명보험사도 손해보험사가 어떻게 동일하게. 다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CDR 척도 1점인 경증이라 하더라도 MRI 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전문의가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주시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완화됐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 게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좀 대략적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험 만기는 보통 이제 80, 85, 90, 95, 100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납입 기간도 뭐 10년 또는 뭐 최장 30년까지 가능하시고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표준형과 무해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무해지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장점이 있어서 예. 대부분 요즘 시청자들께서는 무해지형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제 CDR 1점부터 나가는데 즉 경증부터 나가죠. 경증, 중증도, 중증 그렇게 나가는데 일단 뭐 회사마다 달라서 300만 원부터 나가는 데가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60세 이상은 뭐 100만 원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좀 전문가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증도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또 200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 중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설정을 본인이 1000만 원 하든지 2000만 원든지 가능은 합니다. 최고 4천만 원까지도 진단자금은 설정할 수가 있지만 이제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제 생활자금인데요. 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15년간만 지급하는 것도 있고 정액으로 100만 원만 주는 데도 있고 또 매년 10% 또는 2년마다 10% 체증해서 이렇게 주는 데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치매에 걸리면 뭐 네. 15년 정도는 계속해서 생존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평균 수명에. 생활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물론 치매 발병 후 유병 기간이 12.6년에서 15년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15년 네.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신토록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이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또 치매 중증일 때 월 100만 원씩 평생 받을 거냐 아니면 또 체증해서 받을 거냐 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납입 면제 같은 경우도 중증일 때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중증도 즉 CDR 2점일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예. 일단 일단 A, B, C 세 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명보험사 2개와 손해보험사 한 곳을 한번 제가 좀 가볍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A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인데요. 대개 다 세 군데 다 보면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또 손해보험사는 40세부터 가입 가능한 데가 있고 또 7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동일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보험 만기가 90세 또는 95세까지만 된 데도 있고 100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또 딱 90세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 성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 CDR 2점 또는 3점에서 각각 회사마다 다르고요. 생활자금을 줄 때도 100만 원부터 뭐 체증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매달 100만 원부터 종신 주는 게 있고 15년간 주는 것도 있고 또 체증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60개월만 줘요. 생활비를 딱 5년만. 생활비 쪽은 생명보험사가 확실히 유리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치매 진단받고 5년만 산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손해보험사에 치매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5년 이상 살더라도 예.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도요. 원래는 차액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경증에서 만약에 300을 받았다. 그러면 중증도를 1000만 원이라 그러면 300을 뺀 700을 받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감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생명보험사에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각각저죠. 만약에 경증일 때 300을 받았다. 그러면 중증일 때 1000을 넣었으면 1000을 따로 받고요. 중증일 때 2000이다 그러면 차액 지급이 아닌 중증을 따로 2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각각 진단장을 받기 때문에 또 진단자금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사 두 곳과 손해보험사를 비교해드렸는데 이제는 중요한 보험료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보험료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가 보험료는 생명보험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자금, 간병자금은 종신토록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손해보험사는 빼고 생명보험사 세 군데를 비교해드릴 텐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사 같은 경우는요. 밑에 나와 있지만 이제 경증 300에 중증도 1000만 원, 중증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는 조건인데요. 보험료가 남성, 여성 40대는 4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 예. 만약 이것도 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보장을 조금 줄이시면 보험료는 뭐 2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맞춤 설계 가능하시고요. 50세 같은 경우는 5, 6만 원대 되는데요. B사 같은 경우는 경증이 500이에요. A사보다는 200만 원 더 많이 주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각각 지급이기 때문에 B사 같은 경우는요. 중증도 1,000만, 그러니까 경증에서 500 받으시면 500 받은 거고요. 중증도 또 진행이 됐어. 그러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500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중증이 또 진행이 됐어. 그러면 2,000만 원을 또 다시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중증까지 가는 과정에서는요. 총 3,500만 원 진단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자금을 매월 100만 원씩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게 되는 이런 플랜이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조금 A사보다는 비싼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C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보장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증에 400만 원이고요. 중증도에 1,000에 중증이 4,000만 원. 그래서 차액 지급이긴 하지만 중증까지 가는 기간 내내 진단자금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중요하죠. 그런데 좀 단점이라 그러면은 만기가 90세밖에 없다는 거. 조금 짧죠. 그래서 예. 40대가 선택하기는 조금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나름대로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1,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씩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10년까지는 체증된 금액으로 주는 네. 거고요. 그다음 11차 년도부터는 200만 원씩 살아있는 동안 내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0세 만기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A사, B사, C사는 이제 시청자님들의 선택의 몫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차이가 다 달라가지고 좀 비교하기 쉽게 그렇죠. 장단점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제 여기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맞춤 설계도 물론 당연히 가능해요. 내가 좀 부담스럽다, 4만 원대 부담스럽다, 그럼 또 줄일 수도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도 한 5, 6만 원 나올 텐데 좀 부담스럽다, 그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장을 좀 줄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치매가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나중에 납입이 끝나고 나서 해지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돈을 목적 자금을 활용하기 좀 적합한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가입 나이 75세까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물론 그 외에 특약을 좀 조립할 수 있는데 수술비 같은 특약도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는 시절 3점에서 생명보험사는 납입 면제 특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라 그러면 경증 치매가 좀 타사에 비해서 300이기 때문에 좀 적다라고 굳이 이제 꼽자면 단점을 뽑을 수 있겠고요. 100세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에 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이제 B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진단비를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경증, 예. 중증도, 중증. 그래서 각각 받을 수 있고 생활자금은 정시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이런 구성을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특약들이 회사마다 다 있는데 재가급여 서비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재가급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요양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 월 30만 원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쏠쏠하네요. 그렇죠.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재가에 해당된다는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시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청 자격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제 방문해서 요양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뭐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간호를 해주거나, 또 뭐 주 야간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다양한 이런 집으로 불러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부르면은 30만 원씩 월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병비와 별도로 이 부분은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특약으로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겠는데, 이런 많은 특약을 선택하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보험료가 조금 A사보다는 약간 비쌀 수 있다. 조금은 비싸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진단자금도 각각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C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씩 간병자금을 체증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중증 진단을 최고 4,000만 원까지 진단비를 받고 생활자금도 체증해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또 하나 장점은 경증 진한 중등도일 때 납입 면제가 있다는 거죠. CDR 척도 2점일 때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중증일 때, CDR 척도 3점일 때 받는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점이다. 네, 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에서는 유일하게 CDR 척도 2점에서 납입 면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장점인데 단점은 만기가 90세다. 그러니까 90세 예. 안에
치매를 걸린다라고 장담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90세 넘어서 치매를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쵸. 단점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내가 보험료를 좀 조정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통으로 한 구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이거나 반으로 하거나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온전한 한 구자로 가입하셔야 되는 이런 단점도 좀 있죠. 네, 예, 치매 그래서. 보험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10명 네.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고 그렇죠. 그중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지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진단비 주는 것도 좀 다르고 네. 평생 주는 것도 있고 뭐 생활비를 일정 기간만 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3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어떤 거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입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할 거냐, 그냥 나는 부담이 되도록 제대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것이 좋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이 3가지 중에서는 제가 B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렇죠. 주실까요? 이게 지금 B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제가 비교해드렸는데 생명보험사의 장점은 납입 면제가 전부 다 있고 그리고 생활비를 정신토록 준다라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손해보험사는 5년만 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납입 면제가 없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손해보험사는. 그래서 생명보험사를 일단 추천하는데 그중에서 B 회사는 특약을 통해서 재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넣을 수가 있고요. 무난하게 진단비를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90세, 95도 선택할 수가 있고 생활비를 평생토록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명보험사를 선택하고 B회사를 선택하시면 좀 무난하게 물론 보험료 조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맞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B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생명보험사에서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B보험사의 상품을 추천 주셨어요. 일단 진단비가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특약이라는 것도 좀 서비스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치매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래 살게 된 만큼 치매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치매 보험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고 내게 맞는 치매 보험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2가지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전화번호고요. 보험에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 드릴게요. 지금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보험 반갑습니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예전에 보험을 들어놓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제 매트라이프나 라인이나 하나생명 이렇게 좀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균형 있게 잘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부장이 이제 이게 적은 건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더 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갖고요. 일단 작년에 실비를 하나 추가하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보험을 유지하시고 또 완납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 받아보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네. 저희가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 하나요.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픈 건 없고요. 뭐 가족력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뭐 이제 혈관 질환 쪽이 조금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혈관 질환 쪽도 필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볼게요.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가 글쎄요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또 적지도 않고 좀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매트라이프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 종신보험 2006년도에 가입하시고 계속해서 유지 중이시고요. 이미 완납되신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메디컬 건강보험 그리고 바로 작년에 한화생명의 실비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처음으로 확인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좀 균형 있게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또 혈관 질환 쪽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네요. 박돈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보내주신 자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트라이프의 종신보험 28년 납으로 2006년도에 가입해 주신 게 하나 있으시고, 라이나 생명의 메디컬 건강보험 70세 만기로 10년 납으로 가입해 놓으신 게 하나 있으시네요. 예. 실비 또 잘 보완하셔서 준비해 주셨고요. 세 가지 보험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짭짤하게 보장을 잘 받으시고 계셨네요. 오, 다행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 메트라이프 주요 보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트라이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이지만 그 아래에 특약으로 암보험이나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입원비, 수술비가 골고루 짜임새 있게 잘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장을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보험료로 요 정도 보험을 새로 가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세요. 끝까지 계속 잘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라이나 메디컬 건강보험이 하나 더 있으신데, 요거는 진단비는 없고 수술비와 입원비만 좀 보완을 하셨네요. 이 부분도 만기 환급형이라서 나중에 만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보험료 대비 보장은 잘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70세 만기로 돼 있으시네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고루 보장은 돼 있으시나 약간 부족한 부분만 좀 보충을 더 하시면 더 완벽하게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시청자님 보험 중에서는 뭐 감액을 한다거나 해지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은 추가로 더 드려야 될 게 뭐가 있죠? 예, 좀 옛날에 오래전에 들었던 보험이다 보니까 그 뇌출혈 부분과 허혈성 심장 부분, 뇌출혈 부분은 가입이 돼 있으신데 뇌혈관 질환 부분이 가입이 안 돼 있으시고, 허혈성 심장 부분도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그리고 치매 보험이 또 더 추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보험에서는 뭐 감액이나 이런 해지할 필요 있는 보험은 전혀 없으시고, 제가 보안만 해서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없는 부분이 뇌혈관 부분, 심혈관 부분 없으시고요. 암보험 부분이 옛날에는 그 2,000 정도 그 10년 전에는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장이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암 보장 부분 한 2,000 더 추가하고요. 그 유사한 부분이 옛날에는 그 생명보험에서 일반 암 보장 보험에서 20% 정도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시고 있는데, 요즘에는 유사암이 따로 진단비가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사암 부분도 2천만 원 추가해 보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신청자님께서 뇌혈관 질환 부분에 조금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니 뇌혈관 질환 부분과 심혈관 질환 부분 수술비 1,000만 원씩 더 넣어드렸어요. 그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마다 매번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수술비로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3종 수술비도 잘 가입이 돼 있으신데, 지금 보니까 좀 적은 면이 있으신 것 같아서 40대 수술비를 한 500만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험료가 한 7만 3천 원 정도 나왔고요. 치매보험이 지금 치매간병보험이 없으신데 치매간병보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종신토록 생활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자금 100만 원 추가를 했더니
5만 원 정도 보험이 나왔고요. 예. 합쳐서 한 13만 원 정도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다 이 13만 원 정도만 더 불입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장을 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보험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이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네. 만기도 좀 아쉬웠고 보장 범위에 있어서 예전 보험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저희가 뭐 진단비, 수술비, 질병 후유 장애까지 좀 받기 쉬운 보장들 넣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네. 여성분이시니까 이제 오래 사시는 만큼 치매 보험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시면 더욱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을 이렇게 한번 확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